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31일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팟캐스트입니다.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인터내셔널에는 이제 2월 1일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벌써 1개월이나 됐어요. 그 인터내셔널에 저희가 달력에서 볼 수 있는 2월 1일은 한국에서 양력새라고 부릅니다. 양력새는 뭐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새가 있어요. 그거는 음력새라고 해가지고 달은 기준으로 보는 새예요. 이게 모든 나라에 이렇게 두 가지의 새가 있지는 않고요. 아마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에서만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력새에는 벌써 2월이라 지났는데 음력새에는 이제야 시작입니다. 네, 2월 29일에 설날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음력새를 맞이합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벌써 2개월이나 지났다 라고 서운하지 마시고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야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들을 다 달성하시기 바래요. 네, 오늘은 제가 2024년 드라마 추천 하시투로 다시 찾아봤습니다. 2024년은 진짜 명품들이 많이 나왔던 해잖아요. 선지엽, 고티어, 눈물의 여왕 그런 많은 명품들이 나왔던 해인데요.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2024년 드라마 추천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또 할 말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들을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었어요. 아직 얘기 못했던 드라마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달에 올렸던 2024년 드라마 추천도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에 눌러주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재미있을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이다 하면 가서 그 드라마를 찾아보시면 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언어 하나를 배우는데 그 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거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챙겨보시며 언어 하나를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 중에 이미 봤던 드라마들이 있어도 저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 공통점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 점들이 있을지 들어보시고 댓글에 많이 남겨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게요. 2024년의 드라마 추천 하시투 재밌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드라마는 No Way Out입니다. 장르는 미스터리 스리러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튜버 한 명이 있어요. 그 유튜버가 저처럼 일반 팟캐스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좀 특이한 유튜버였어요. 어떤 걸 하냐면 룰렛 돌림판을 돌리고 이 동그란 모양이 있는 거를 돌리고 누구를 뭘 해야 할지 대상, 행위,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 보상까지 정해요. 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한 범죄자를 죽이면 20억을 주겠다라고 나왔어요. 그 범죄자가 누구냐면 금국호라고 하는 어떤 여성은 나쁜 짓을 했고 죽였기 때문에 감옥에서 13년 동안 지내왔다가 결국 출소를 앞두고 있는 범죄자예요. 근데 이렇게 이 유튜버가 금국호를 죽이면 20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금국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 금국호를 죽이면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또 다른 범죄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금국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도
그 범죄자를 죽이고 살인자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찰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살인 사건들이 다 또 발생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이 금고코를 보호해주는 건데, 저희 국민들,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범죄자를 지키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그 유튜버가 누군지 찾아보고 김국호를 죽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일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개그만으로도 더 인기가 많았죠. 아무튼 이광수님도 출연했어요. 어떤 캐릭터인지는 궁금하면 드라마에서 확인해주세요. 정말 좋은 드라마인데 제 생각만큼 유명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아무튼 그래서 중간에 끊겼어요. 보다가 중간에 계속 보지 않았으니까 다시 이어서 봤을 때 조금 이 드라마에 대해 까먹어가지고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거를 좀 까먹어가지고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10점 만점에 7.5점 드릴게요. 이게 계속 쭉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다음 드라마는요, 기생수입니다. 장르는 사이언스 픽션, 공포, 외계의 생명체입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나왔다고 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기존으로 찍었던 드라마인데 뭐라 그럴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기존으로 했는데 카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합쳐서 시즌2도 나오겠다, 이런 소문들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안 보고 이 드라마만 봤어요. 아무튼 이 기생수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기생생명체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기생생명체가 있는데 기생생명체의 일이 뭐냐면 인간의 뇌를 잡아먹고 인간을 조종하며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냥 죽는 사람이 돼요. 몸만 남아있지만 그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기생생명체예요. 그리고 그 기생생명체가 뇌를 잡아먹었으니까 그 사람의 기억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친구가 누구지, 뭘 좋아하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의 누나, 자기의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기생생명체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주인공이 이상하게도 이 기생생명체가 몸으로 들어가고 뇌에 가려고 했을 때가 그 여주인공이 죽을 뻔했던 당시였어요. 이 기생생명체가 여주인공한테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이미 죽을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했던 그런 존재였죠. 기생생명체가 여주인공의 몸에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바쁘느라 제 시간에 뇌를 다 잡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처럼 몸만 남아있고 죽는 거가 아니라 인간과 기생생명체가 한 몸에서 같이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넘치는 액션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에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저는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7점 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드라마는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가족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름 그대로 엄마의 친구 아들이랑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친구 아들이니까 줄임말로 엄친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엄친아라는 단어, 영어는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영어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도 대박 낙진을 했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원래 엄마 친구 아들들이 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항상 그런 애랑 비교하고 내 친구 아들이 얼마나 잘한다. 너도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친나라고 하면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요. 아무튼 이 드라마의 주인공 두 분도 나름대로 예쁘고 귀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 커플을 더 좋아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서브 여주는 여자 주인공의 친구이고 서브 남주는 그냥 같은 동네에 살게 된 사람인데 그 커플이 너무 귀여워서 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이야기라서 드라마에 대해는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10점 만점에 7점 드릴게요. 다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제목은 Face Me. 장르는 드라마 미스터리입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형사이고 남주인공이 성형 의사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범죄자라던가 어떤 사고의 피해자들이 남주인공이 이 성형 의사가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는 두 주인공이 살아 이야기를 중심으로 찍는 게 아니라 범죄 사고들도 해결하면서 성형과의 중요함들과 저희의 외모,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 잘 찍었던 드라마예요. 그리고 성형과와 범죄 피해자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이거는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바로 이 드라마의 대상대로 외면의 회복을 통해 내면까지도 회복하고자 하는 찬란한 용기를 갖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능력도 어느 정도는 맞게 하겠지. 근데 저는 아무래도 외모인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자신있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저희가 외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못생겨서 학교에서 완다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일들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외면이 예쁘면. 외면이 예쁘지가 않아도 내면만 예뻐도 돼. 이거 다 어느 정도는 맞긴 맞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외모의 중요함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드라마에서 잘 담아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들의 범죄자들을 찾으면서 이 드라마가 찍었던 이 성형과의 중요함들도 같이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7.5점 드릴게요.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다들 알고 있는 드라마죠. 연말에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예요. 장르는 로맨스, 스리러, 범죄입니다. 다 이미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한 부부가 있어요. 그게 주인공들인데 남편은 대통령실 대변인이고 아내는 수어 통역사입니다. 둘 다 직업을 보면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서로에게는 속마음을 표현하지가 않았어요. 부부 사이지만 대화가 거의 없고 감정도 잘 표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둘 다 너무 좋아해 라고 해가지고 결혼했던 사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사건 때문에 결혼하게 됐던 사이예요. 그래서 둘 다 차가운 부부 사이 생활은 지냈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구걸한 관계를 흔드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이 전화 한 통 때문에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이 부부 사이에 서로 몰랐던 모습이 드러나고 감춰뒀던 감정이 하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심, 쌓였던 오해, 그리고 용기가 없어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까지 모두 알게 되고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협박범도 끼어들면서 어떤 숨겨진 비밀들도 드러내지 로맨스와 범죄 드라마예요. 드라마의 장르를 소개할 때도 들을 수 있듯이 로맨스와 스릴러, 범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드라마라서 좀 독특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주인공이 수어 통역사라서 수어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수어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틀? 하루 정도 배워봤어요. 요즘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 라는 핑계로 계속 배우지 않았는데요. 다시 배워봐야겠네요. 오늘의 팟캐스트 어땠나요, 여러분? 저는 재미있게 드라마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었나요? 다음에는 제가 이런 드라마 투어는 팟캐스트로 긴 영상을 만들지 않고 쇼츠로만 제가 봤던 드라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TV쇼 하나를 쇼츠에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제 팟캐스트 채널에 들어가서 쇼츠에 찾아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두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어 팟캐스트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